야, 너는 3 시리즈인데 왜 7천만 원대야? 미안해,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차박사입니다. BMW의 M340i를 오늘 타볼 예정이에요. 근데 어딜 봐서 M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M이라고 좀 티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M340i 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BMW의 키드니 그릴. 이것도 뭐 이제 뉴트리아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키드니 그릴 형태 그대로 나와 있고, 안쪽에 그릴부만 살짝 다르다는 특징이 있고요. 하부의 범퍼부도 약간씩만 다릅니다. 자, 측면부를 봐도 어디 봐서 M이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3 시리즈 기반의 스포츠 세단이니만큼 3 시리즈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거 가리면 누가 이거 M340i인 줄 알겠냐, 그지 않겠어요? 물론 휠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브레이크 캘리퍼가 파란색으로 BMW의 로고 색깔과 깔맞춤한 듯이 들어가 있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휠이 앞바퀴와 뒷바퀴가 인치수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 타이어 넓이가 더 넓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스포츠 세단이니까 코너를 돌 때 오버스티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어 너비가 더 넓어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와 인치를 가졌는데 이 넓이가 넓다 보니까 편평비 수치 자체는 뒤쪽이 35로 더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뒷바퀴가 스포츠 세단에 맞게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 그렇다면 보면 어떠냐 하고 봤더니 아무도 M 퍼포먼스 세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M340i입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생각보다 스포츠 세단인데도 안쪽에 사이즈가 널찍해요. 제가 이 정도일 거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도 3 시리즈 기반이잖아. 얼마나 크겠어 했는데 얼마나 커요. 짜라란. 안쪽에 이렇게 직접 사람이 열 수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납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안에서 직접 문을 열 수도 있고, 생각보다 공간이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세로로 앉았을 때 다리가 조금 애매하게 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리가 펴지긴 하고요. 가로로 봤을 때는 사이즈가 상당히 넉넉합니다. 생각보다 깊어요. 오, 의외인데? 내릴 때 전동식이 아니네. 직접 내려줘야 되네요. 이렇게 더운 날, 아 뜨거워! 할 수 있는데, 사실 안쪽에 살짝 내려준 다음에 위에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와, 전동식 버튼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7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진짜 1억이야? 근데 2열 공간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스포츠 세단인데 쿠페 형태로, 쿠페 형태로 확 떨어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앉았을 때 생각보다 헤드룸 공간이 엄청 좋아요. 지금 보시면 주먹이 2개 정도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3 시리즈지? 그리고 2열의 시트 포지션 자체가 그닥 높지가 않네요. 아래로 조금 가라앉는 형태다 보니까 뒤쪽으로 엉덩이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기댔을 때 일단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지. 이렇게 살짝 누워있으면서 살짝 뒤쪽으로 기대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2열 공간이 이 세그먼트 차량 치고 공간성이 꽤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헤드룸 공간만큼은 인상적이네요. 실내를 와봤는데 M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가 없겠다. 자, 스티어링 휠에 제가 지금 가리고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 M 배지. 요런 거 빼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거의 BMW의 모든 차량의 실내 인테리어는 나름의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는데요. 솔직히 약간 심심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데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소리가 심상치는 않거든요. 과연 실제로 주행을 해볼 때 어떤 펀카의 드라이빙의 맛이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호, 구독자분들이 왜 맨날 현대 기아차만 하세요? 막 약간 그러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다양한 차를 많이 타보고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사심시승기입니다. 제가 타보고 싶은 차 또 이렇게 한번 타보게 돼요. 사실 성능으로 따지면 3 시리즈 중에서는 눈에 띄게 독보적인 차인데, 접근성으로 따지면 성능 대비했을 때는 또 접근성이 그래도 괜찮은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비싸지만 일상
일상의 펀카로 프리미엄 느낌을 느끼면서 타는 세단 어떨까 좀 궁금했고, 일상에서의 주행 느낌 궁금하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해서 M340i 이렇게 또 타보고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딱 주행을 할 때부터 유니크함이 살짝 있어요. 뭐냐면 이 차는 6기통입니다. 다운사이징이 추세인 시대에 6기통을 탈 수 있다는 거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3 시리즈 기반 차량 중에서는 이 차량이 유일하게 6기통이 들어가 있어요. M 퍼포먼스 엔진이라고 해서 다 6기통 아니잖아요. M234i 같은 경우도 다기통인데 확실히 고배기량 엔진에서 오는 그 묵직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부드러움이 있어요. 지금 제가 속도가 한 20km대거든요. 이 저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도 그 엔진의 회전 질감이 아주 부드러워요. 톱니바퀴가 엄청 잘 여분 없이 타이트하게 잘 맞물려서 부드럽게 회전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제가 지금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앞으로가 정말 더 기대가 되는 차입니다. 일단 그래도 M 퍼포먼스 엔진이니까 기본적인 승차감이 안락하거나 편안하다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하드하고 단단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단단하다라는 표현보다 이 차는 왠지 탄탄하다라는 표현을 더 쓰고 싶은 차입니다. 기본적인 코어에 근육이 있는 그런 주행 감각이 있어요. 시트도 푹신한 느낌은 아니고 좀 하드하게 경도가 살짝 있기 때문에 물렁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딱딱하다고 하기에는 차의 컨트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역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 재미가 있어요. 이 차량을 처음에 제가 컴포트 모드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타다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고 나서 옳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기본적으로 뭔가 확 달라야 되는데 컴포트 모드로 해놨을 때는 엔진의 회전 질감은 좋게 느껴지지만 눈에 띄게 안락한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단단한 것도 아닌 그 중간이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을 하면 차의 스탠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에코 프로 모드, 거기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센터 패시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와 있는데 모드가 3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스포츠 플러스가 없어요. 사실 처음에 저는 스포츠 플러스가 분명히 있다고 아는데 어딨지? 이랬거든요. 스포츠 플러스는 스포츠 버튼을 한번 누르고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에 지금 플러스인지 스탠다드인지 인디비주얼인지가 떠요. 그래서 스포츠 버튼을 눌렀을 때 그 3가지 모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가장 하드한 상태에서의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버튼 하나로 나오면 저는 좋겠어요. 지금 딱 이렇게 모드가 3개가 나와 있고 아래쪽에 어차피 공간이 비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딱 스포츠 플러스 모드 하나 넣어놨으면 최고로 이 차를 재밌게 펑카로 타고 싶을 때 그냥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두세 번을 아무튼 더 눌러서 플러스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약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의 가속력도 보겠습니다. 순간적인 출력과 토크의 힘이 굉장히 강한데요. 풀악셀을 밟는 경우 속도감이 대단히 빨리 오르죠. 지금 거의 속도감이 오르는 수준이 와 진짜 일반 그 세단의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스포츠카 느낌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렬한 배기 사운드가 느껴지죠. 보기와는 다른 잠재된 파워를 갖고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낮에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하는 걸 비추드립니다. 피곤해요. 엉덩이도 피곤하고 등도 피곤하고 귀도 좀 피곤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약간 과한 것 같아서 계속 컴포트로 놓고 주행을 해봤었어요. 컴포트로 가게 되면 확실히 차가 차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배기 사운드가 많이 약해져요.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엔진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서 순간적인 가속을 줘봤을 때 확 하고 올라오는 소리는 있지만 스포츠 플러스에서 했을 때 소리만큼 우렁차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도 조금 더 낮아지고 기본적인 시트의 그 세팅감 자체가 훨씬 정숙하고 편안하게 변합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다른 세단의 컴포트 모드랑 비교하면 훨씬 스포티한 쪽이에요. 이 차는 편안한
편하게 타기에는 과분한 차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네요. 일단 차가 별로 크진 않잖아요. 여성이 타기에도 최고가 딱 알맞은 느낌이거든요. 차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을 달기에는 가장 적합한 사이즈의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발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여유분 없이 나한테 딱 맞는 신발을 신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탄하고 딱 맞는 그런 차를 타면 좋은 점은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믿음이 가요, 일단. 왜냐면 나랑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너무 좋은 차예요. 약간의 그 코너링 성능을 보기 위해서 세미 와인딩 코스를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와, 오르막길도 이게 실화야? 아니 이게 근데 서울에서 필요하냐고, 솔직히. 이거 오바야. 그 어때요? 그 기사 나왔어. 그렇게 비싼 차가 필요한데. 아니 그렇긴 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를 돌 때도 이게 무게가 가벼운 차가 결코 아닌데 진짜 가볍게 돌잖아요. 기본적으로 BMW의 조향 실력은 동등한 것 같아요. M340i라고 해서 엄청 민첩하거나 뭐 엄청 직관적이거나 그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BMW의 그냥 그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 대신에 하체가 너무 탄탄하니까 코너를 돌 때 느껴지는 힘, 그리고 돌 때 약간 뒤가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 살포시 흐르는 느낌인데 그게 엄청 경쾌한 느낌이에요. 참 그 BMW는 진짜 이 3 시리즈 컴팩트 세단을 너무 잘 만드는 회사 같아요. 벤츠 시크리나 아우디 A4 이런 차들이랑 비교해서도 월등히 자기 색깔이 분명한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새 현대기아, 국산차 너무 좋아졌어요. 차를 탈 때마다 진짜 많이 놀라거든요. 예전에 차를 탈 때 느낌이 아니에요. 신차는 정말 많이 달라요. 근데 딱 요 차를 타보니까 그래도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따지면 뭐 제네시스의 G70에도 3.3으로 들어가게 되면 6기통 모델이 있습니다. 배기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마력도 17마력 정도가 높고 연비 효율도 상대적으로 약간이지만 더 높습니다. 저는 BMW 주행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래로 착 깔아앉는 접지력인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무게가 확 실리면서 앞으로 아주 부드럽게 나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쫀쫀하게 딱 이렇게 붙어서 가는 그 느낌에 한번 맛들기 시작하면 이제 국산차에서 이 느낌을 찾으려고 하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또 이제 BMW가 더 좀 고도화되게 들어가 있는 기술도 있어요. 차선 유지 같은 거 할 때 핸들을 차량이 컨트롤 해주잖아요. 이 차량은 이 계기판에 보면 지금 화면이 하나 있어요. 운전자의 눈을 인식을 해줍니다. 눈이 만약에 시야가 다른 데로 가 있다 그러면 운전에 집중하라 하면서 핸들에 손 올려 하는 경고를 표시해줘요. 그런데다가 이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 자체에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잡고 있지 않을 때 그때도 핸들에 손 잡으세요 이렇게 경고를 내주는 거죠. 국산차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에는 그 센서가 없기 때문에 토크 힘을 통해서 운전자를 인식을 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꾸 나한테 핸들에 손을 올리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약간 토크 힘을 발생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핸들에 손을 잡고 있으면 요걸 이렇게 깔딱깔딱 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내가 너를 인식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기본적으로 센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BMW는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핸들에 내가 기본적으로 손을 올리고 있고 앞을 전방 주시를 하고 있는데도 핸들에 손 올려 라고 경고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훨씬 기능에 있어서는 핸들에 센서까지 감지되는 BMW의 또 기술력이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BMW여도 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쉬운 점도 꼽아봐야겠죠. 반자율주행 기능이 현대기아에 이제 너무 익숙해졌나 봐요. 이 BMW의 세팅이 저한테는 약간 적응하기가 더 어렵게 느껴졌는데 왜 그러냐면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나와 있어요. 모드가 나와 있고 이 차선과 핸들이 같이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차선 유지 기능을 켜고 끄는 게 따로 나와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끄는 게 따로 버튼이 나와 있는데, 이 차는 일단 모드를 통해서 차선 유지를 시킬 건지 말지를 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그 기능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온오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요게 오히려 직관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차선 유지는 차선 유지만 하게끔 나와 있고 크루즈 컨트롤은 크루즈 컨트롤만 하게끔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모드를 들어가서 또 계기판을 보고 막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킨 상태인데요.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딱 시켰을 때 항상 현재 속도에 맞게 지금 설정이 됩니다. 현재 지금 50k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단계별로 세밀하게 조정을 하고 싶은데 그때 레버를 올리잖아요. 그럼 지금 60km가 되죠. 한 번 더 올리잖아요. 여기서 까딱하면 70이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내리고 싶은데 여기서 내려버리면 60, 이렇게 10km/h씩 훅훅 떨어집니다. 지금은 또 세밀하게 조정이 되잖아요. 이 조정 단계가 레버가 아주 세밀하게 조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깔딱깔딱할 수준으로 해야 단계가 세밀하게 조정이 되고, 웬만할 때는 바로 속도가 5, 10 막 이런 단위로 커지게 됩니다. 저는 이 레버의 직관성이 좀 떨어져서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이 차를 타보니까 저는 M을 타고 일상은 못 달릴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도 스포츠 플러스를 했을 때 특히 출력면에 있어서 대단히 충분합니다. 340i는 M을 사기는 비싸고 부담스러운데 3 시리즈를 소소하게 타기에는 아쉽고 파워풀한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기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투자할 만한 펀카입니다. 아, 근데 진짜 BMW 차의 이 그 운동 성능이라는 이 네 글자가 BMW만큼 잘 들어맞는 차가 또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현대기아차에서는 이런 느낌 만나보기 힘들었고요. 가장 최근에 타봤었던 아반떼 N 정도에서 진짜 민첩하고 다이내믹하다 이런 느낌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배기 사운드 측면에 있어서 아반떼 N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차는 6기통의 배기잖아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으르렁거리면서 깊숙하게 울린다면 아반떼 N은 빵빵빵빵 팝콘입니다 이런 느낌이고, 이 친구는 된장이야. 된장을 오래 끓였어요. 푹. 청국장이요? 청국장 느낌이에요. 구수한 그 메주 된장을 오래 끓였어.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사운드네요. 아, 역시 6기통은 다르구나. 근데 내가 어제 밤에 이 차 탔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엉덩이에 여운이 남아. 그래서 차를 또 타고 싶은 거야. 청국장의 여운이. 청국장이 조금 있더라고. 청국장이 그 아침 되면 또 든든하게 먹고 싶잖아요. M340i 반전 매력의 펀카를 타고 신나게 달려봤고요. 혹시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새롭고 다양한 차와 함께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 드리러 또 찾아오겠습니다. 타봤어요 채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